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한 진실을 마주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기만의 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네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정말 잘한 건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이진수와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과도 같고 동아리까지 겹치다 보니 정말 눈만 뜨면 보는 사이였죠. 그때 우리 사이가 어땠냐고요? 정말 남사친, 여사친 그 자체였습니다. 걔도 제 앞에서 방귀 뀌는 것까지 보여줄 정도로 편하게 생각했고 저 역시도 화장도 안 한 얼굴로 편하게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었던 남녀 성별을 떠나 허물없이 편하게 지낸 친구 사이였죠. 주변에서 야 너네 그렇게 붙어 다니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 하고 놀리면 저희 둘 다 손사래를 치면서 야 얘랑 결혼하느니 평생 혼자 살고 말지 라며 깔깔거리기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인연은 질기게 이어졌어요. 첫 직장이 운 좋게도 가까운 동네였던 데다 마침 둘 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기에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팎일 정도였죠. 낯선 사회생활에 지치고 상사한테 깨져서 마음이 헛헛한 날이면 어김없이 편의점 앞에서 만나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기댈 곳 없는 타지 생활에서 이진수는 저에게 친구 이상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퇴근길이었는데 이진수가 자기 집에서 김치전을 구웠다며 와서 먹으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갓 구운 전을 먹으며 오늘 너네 팀장님이 또 괴롭혔다며 먹고 털어버려라 하고 웃는 그 얼굴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얘만큼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또 있을까? 굳이 모르는 사람 만나서 처음부터 나를 설명하고 감정을 소모하며 모험하느니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 친구랑 평생을 함께해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진수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흘렀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로 지낸 시간이 길어서인지 연애 기간에도 싸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진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친하고 가까웠으니까요. 물론 나중에 보니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지만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거봐 내가 너네 결국 결혼할 줄 알았다 라는 뜨거운 축하와 응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친구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남자와 남은 생을 함께한다니 부부이자 가장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물론 그 남자의 뒤틀린 본성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 날부터 뭔가 기묘한 징조가 있긴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하객들 사이로 웬 여자 한 분이 자꾸만 제 시야에 걸리더라고요. 제 쪽 지인도 아니었기에 남편 쪽 지인인가 했는데 묘하게 낯이 익은 거예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쯤 많아 보였는데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무채색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서늘해 보이더군요. 그 여자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피하지도 않고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서 보면 눈을 피했는데 또 조금 있다가 보면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빛은 딱히 축하를 하러 온 사람의 따뜻함이 아니었기에 그 많은 하객들 속에서도 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니 예식할 때도 식장 맨 뒷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
신혼여행을 갈 때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본 적 없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저는 문득문득 어디서 봤을까? 왜 낯이 익을까? 하다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정문 근처에 있던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요. 거기 여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갔던 곳이라 기억이 났죠. 그런데 그 사장님이 저희 결혼식에 왜 오나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데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자기야, 혹시 우리 학교 앞 카페 사장님 기억나? 그 단발머리에 좀 차갑게 생긴 분 말이야. 내가 그때 자기한테 좀 이상한 여자가 결혼식 왔었다고 물어봤잖아. 근데 낯이 익어서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니까 우리 학교 앞 카페 그 여사장님이더라. 혹시 자기가 초대했어? 자기랑 뭐 개인적인 친분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겁니다. 에? 그 카페 주인? 그 사람이 우리 결혼식에 왜 와? 난 학교 다닐 때도 그 카페 별로 가지도 않았고 당연히 그 주인분하고 사적으로 말 한마디 제대로 섞어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카페 가냐? 뭐 PC방이나 당구장 가지. 나는 거기 별로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왜 왔지? 나랑도 아는 사이 아닌데. 아마 우리 결혼할 때 바로 옆에 다른 홀에서도 식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지? 거기 왔다가 그냥 우리를 본 게 아닐까? 얼굴 낯이 익어서. 자기 카페 오던 학생들이니까 결혼하나 보다 해서 구경한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나저나 너도 별걸 다 기억하고 신경 쓴다.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서 웃는 겁니다. 남편 말을 들으니 그냥 우연이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기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묘하게 가슴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좀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구경을 하러 왔다기엔 그 여사장의 표정이 너무 싸늘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일은 그렇게 점차 잊혀졌습니다. 그 후 시작된 결혼 생활은 참 평화롭고 안온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딴 길로 새는 법 없이 곧장 집으로 오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축복처럼 예쁜 아들도 찾아왔죠. 아기가 눈매부터 인매까지 남편을 쏙 빼닮아서 어찌나 예쁜지 우리 세 식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듯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저희 집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위태위태하다가 결국 공중분해가 됐거든요. 든든했던 가장에서 순식간에 실직자가 된 남편은 새 직장을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불경기 탓인지 취업 문턱은 높기만 했어요. 밤마다 한숨을 내쉬며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도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때 시어머니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셨습니다. 유리야, 우리 진수 때문에 걱정 많지? 재취업도 잘 안 되고.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내 친한 친구 미란이라고 알지? 어머님 가장 친한 친구분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는. 그래. 어머님 친구분 중 정미란 씨라고 어머님하고 엄청 오래되고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오셨고 아들 돌잔치에도 오셔서 금팔찌까지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에게는 마치 두 번째 어머님 같은 존재이기도 했죠. 성격이 호탕한 데다 저희 어머님이랑 동갑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젊어 보이고 관리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시고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늦게 생겼다 보니 현재 아들이 군대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걔네 남편이 아주 알짜배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 알지? 알죠. 어머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미란이도 거기서 이사 직함 달고 오래 일했잖아. 내가 우리 진수 회사 실직당하고 힘들다고 혹시 자리 없냐고 물어보니까 진수 자리 마련해 줄 테니 당장 오라더라.
물론 여기가 너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라 좀 멀긴 한데 너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 아니잖아. 마침 미란이에 사는 회사 사택도 있다더라고. 아,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네요. 남편에게 바로 전할게요.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했고 남편도 흔쾌히 거기로 갔습니다.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 아니니 어디든 일자리 있으면 가야 된다면서요. 물론 왕복 4시간 거리다 보니 출퇴근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희는 주말 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해도 탄탄하고 월급도 많았거든요. 주말 부부를 해서라도 다닐 만한 가치가 있었죠. 그렇게 주말 부부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번 남편 사택에 놀러 갔더니 짐도 다 안 풀고 그냥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들 친정에 맡기고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상자째로 담긴 채 풀지도 않은 남편의 짐들을 제가 좀 정리해 주려 했죠. 그러던 도중 남편의 보물상자 같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상자 하나도 있더군요. 열어보니 저랑 주고받은 편지나 사진도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정리하다 말고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추억에 젖었죠. 그런데 그 사진 뭉텅이 중 낯선 사진 한 장이 있더군요. 저랑 찍은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뭐지? 싶어서 보니 앳된 고등학생 시절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30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맞대고 서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선생님인가 했는데 가만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여자의 손가락이 남편의 허리를 슬쩍 감싸 안고 있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사진을 찍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샤워를 마치고 나오던 남편이 제 손에 든 사진을 보더니 좀 당황하는 겁니다. 이거 누구야? 아, 고등학교 때 교생 선생님이야. 이걸 왜 여태 안 버렸지? 잡동사니들이랑 섞여 있었나? 그러면서 사진을 무참히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너무 과민한 반응이라 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버려? 선생님이라면서. 아, 좀 이상한 선생님이었어. 그러고 말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랑 점심을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집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2명 중 한 명이 저희 남편을 알아보더라고요. 저기, 너 이진수 맞지? 어? 삼원고등학교 이진수 아니야? 나도 삼원고 나왔어. 우리 같은 반도 했잖아. 나 기억 안 나? 그 카페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이 동네가 남편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너무 당황하는 겁니다. 아, 오. 옆에는 와이프? 너 결혼했구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진수야, 너 여기서 살아? 그때 전학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경기도로. 일 때문에 다시 왔어. 그러면서 남편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도 더 이상 말은 안 걸고요. 저는 왜 저렇게 피하지?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생각했지만 별로 안 친했나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밖에서 공교롭게 아까 그 여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대박. 이진수 맞지? 고등학교 때 그 난리치고 전학 가서 다시는 여기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뭐였더라? 교생 선생님이랑 맞지? 교생 선생님이랑 그렇고 그렇다고 했잖아. 그 교생 선생 잘리고 쟤는 전학 가고. 대박이지 않냐? 그때 너무 쇼킹했는데. 생긴 건 그냥 수더분하게 생겨서 학교에서 그러다가 걸렸잖아. 근데 옆에 와이프도 있더라. 와이프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지? 그때 우리 지역 완전 뒤집어졌었는데 말이야. 그렇겠지. 모르겠지. 과거에 대해선. 저는 이게 다 뭔 소린가 싶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나와보니 이미 그 여자들은 나가고 없더라고요. 남편이 교생 선생님과 그런 사이였다고? 심지어 학교에서 이상한 짓을 벌이다 걸렸다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걸 말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유리야, 너 그런 말 믿어? 내가 그럴 것 같아? 어? 쟤네 사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나 괴롭히던 애들이야. 뭐라고? 아까 그 여자애들이? 그래, 완전 악질들이었어. 있지도 않은 소문 퍼뜨려서 나 은따 만들고 결국 전학까지 가게 만든 나쁜 년들이라고. 나 교생 선생님이랑 그런 적 없어. 걔네가 만들어낸 소문이야. 그걸로 아직까지 저러고 있다니. 진짜. 그 말을 듣자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런 짓을 저지른 주제에 제 남편한테 뻔뻔하게 아는 체를 하다니요. 미친 것들 아냐. 와,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한마디 했을 텐데. 이제 와서 뭐하러.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야, 와, 완전 열받는데? 그러면서 아까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 계속하고. 냅두라 그래. 계속 저러고 살라 그래. 나는 다 잊었어. 그랬구나, 고등학교 때. 너 힘들었겠다. 난 전혀 몰랐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뭐.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저는 남편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법이죠. 뭔가 남편의 해명을 들었음에도 계속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시간이 좀 흘러 아이 방학이 되었는데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내려가 계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서프라이즈로 사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아들 없이 둘이서 시간을 보내려 했던 거죠. 남편 사택 비번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갔더니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휴지통에서 콘돔 껍질 하나를 발견했던 겁니다. 사택 휴지통에 이게 있을 이유가 뭐겠나요? 손이 부르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뭔가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할 것 같더군요. 게다가 그와 동시에 남편에게서 뭔가 의문스러웠던 부분들도 머리에 스치는 겁니다. 그 교생 선생님과의 소문도 그렇고요. 저는 내가 모르는 남편의 어떤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뒤를 캐보자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몰래카메라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눈에 띄지 않게끔 침실에 교묘히 설치해 두었죠. 주말 부부로 지내는데 남편이 혼자 지내는 사택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걸 설치하고 조용히 돌아오는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덜덜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폭발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며칠간의 시간이 흐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 남편 사택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찍힌 영상을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 뒤로 나자빠질 뻔했고 그 뒤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바로 마음을 먹을 정도였죠. 그렇게 남편을 찾아갔고 제가 녹화한 영상을 들이밀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집에 몰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에 기함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고개만 숙인 채 자기가 잘못했으니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우고 살아야 되니 지금 사는 아파트 명의는 나한테 넘기고 아들 친권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러겠다고 하면서도 추가적인 위자료 소송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자기한테도 그 상간녀한테도요. 참 기가 막혔지만 저도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사방팔방 크게 만들겠나요. 저도 조용히 이혼하고 싶었죠. 그래서 알겠다고 아파트 명의나 똑바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명의를 바꾸고 조용히 그리고 신속히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토록 친하고 사이좋았던 남편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어쨌든 남편이 먼저 저를 배신한 거잖아요.
일은 벌어졌고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제가 할 거라곤 빨리 일을 마무리하고 끝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연락도 없이 어머님과 신우가 제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니네 이혼할 거고 이 집도 네가 갖기로 했다며? 네, 미쳤니? 그런 중요한 걸 왜 니들끼리 결정해? 이혼은 저희 부부끼리 알아서 결정할 문제예요. 이혼은 둘째치고 이 집 말이야. 이 집에 들어간 이유 그거 내가 해준 거야. 근데 네가 뭔데 이 집을 네가 가져? 어머님 아들 이진수 바람 폈습니다. 사택에서요. 다른 여자 끌어들여서 바람 폈다고요. 그래서라뇨? 옆에서 신우도 그러더군요. 옳게. 그래도 이건 아니지. 바람핀 건 진수가 잘못했지만 집 문제는 별개야. 이걸 옳게가 홀로 당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지분으로 쳐도 우리 집에서 훨씬 많이 내줬는데 이혼은 하더라도 집 문제는 다시 얘기해. 그러면서 둘이서 저를 몰아세우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별개인가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저희 아들 키워야 돼요. 이진수가 바람핀 거니 뭐라고 하려거든 이진수한테 따지세요. 이렇게 만든 건 다 이진수 때문이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엄청 독하다. 남자를 타지에서 고생하다 보면 잠깐 외로워서 실수 좀 할 수 있어. 고생 많이 하더니 그렇게 됐나 보다. 네가 이해 좀 해주면 될 문제지. 그걸 이렇게 난리쳐서 집까지 뺏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걸 보시고도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랑 바람 폈는지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어머님과 신우 앞에 그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도 정지 화면처럼 굳어져 버렸죠. 누구랑 바람을 폈길래 어머님도 신우도 경악을 하냐고요. 바로 시어머니의 절친이라던 정미란 씨였습니다. 진수야, 나 오늘 너 보고 싶어서 혼났어. 저도요. 그래도 회사에서 가끔 보니까 좋더라. 우리 남편한테 말해서 우리 부서로 좀 옮겨달라 할까? 에이, 그건 좀 그렇죠. 그냥 이렇게 종종 만나요. 남편과 정미라는 그런 대화를 나누더니 아주 익숙하게 남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입을 맞췄고 남편 역시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미란의 허리를 끌어안더군요. 그러면서 서로 애정이 뚝뚝한 얼굴로 스킨십을 하는데 그게 여과 없이 다 찍힌 거죠. 엄마의 친구와 아들이 사택 안방 침대에서 그 역겨운 짓을 벌이고 있는데 어머님과 신우도 경악 그 자체였죠. 이게 누구? 미란이야? 네, 어머니. 누구랑 바람 폈는지 보셨죠? 어머님 친구분 정미란 씨요. 이제 알겠죠? 제가 왜 이 집 내놓고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는지. 어머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얘가 이런 짓을?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진수 이러는 거 처음도 아니잖아요. 이진수 고등학교 때도 교생 선생님이랑 사고 쳤죠. 저도 다 알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도 신우도 놀라더군요. 그거 네가 어떻게? 속일 걸 속이세요. 그래서 온 동네 망신 다 당하고 야반도주와도 전학 갔다면서요. 그 뒷수습 결국 어머님이 했을 거면서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처음엔 그 얘기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알겠더군요. 그게 다 진실이었다는 걸. 고등학생 때부터 지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문제 일으키더니 이게 바로 이진수의 진짜 취향이었나 보죠? 어머님도 형님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을 테고 제가 조용히 이혼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어머님 아들을 위해서기도 한 거예요. 이런 거 다시 소문나면 어머님 아들이야말로 생매장이에요. 어떻게 자기 엄마 친구랑 진짜 미쳤다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제 말에 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긴 했어도 그땐 어렸고 그 교생년이 내 아들 꼬드겨서. 그럼 이건요? 정미란 씨가 꼬드긴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생이라 뭣도 모르고 그랬다 쳐요. 미성년자니까. 하지만 지금은 자식까지 있는 30살 넘은 성인입니다. 그런데도 이러는 거?
그거 그냥 어머님 아들이 원해서예요. 언제까지 여자들 탓만 하실 건데요? 어머님은 놀라서 휘청하시더라고요. 신우가 황급히 어머님을 잡았죠.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표정이 변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거의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요. 신우도 다급하게 쫓아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어머님은 그 길로 정밀한의 집으로 쳐들어가 한바탕 난리를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이 일이 커지면 안 되니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저한테 아파트 명의 넘기고 이혼해달라 했는데 정작 어머님은 그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은 거죠. 당연히 정밀한네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정밀한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밀한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남편도 회사에서 바로 잘렸습니다. 상간소송도 당했고요. 그 회사에서도 아름아름 소문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역시도 소문 안 나고 조용히 끝내고 싶어서 저한테 아파트 넘긴 건데 결국 그 난리를 겪으며 끝이 났던 거죠. 이혼 후 조용히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니 그때 결혼식장에 왔던 그 카페 사장님도 아마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기나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진짜 성적 취향과 비밀을 감추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남편과 저는 그냥 친구 사이 정도에서 끝냈어야 했나 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친구로 잘 지냈던 그때 시절마저도 남편의 연속극 속에서 존재했던 게 아닌가 싶어 배신감이 드네요.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을 자꾸 떠올리며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곁에는 저만 믿고 방긋방긋 웃어주는 천사 같은 아들이 있고 이진수가 넘긴 집도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남은 생을 오롯이 저와 제 아들을 위해 보란듯이 꽃길만 걸어보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인생 공부 톡톡히 했으니 보란듯이 씩씩하게 잘 살아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